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미 전역에서 한국 문화와 콘텐츠를 알리는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첫 해외 작은 도서관 조성부터 뉴욕 창작 국악 공연까지 다양한 문화 행사로 풍성했던 한 주였는데요. 7월 넷째 주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카운티가 사상 첫 독립윤리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윤리위원회는 지난 2024년 주민투표로 통과된 행정개혁안 메저 G에 따라 출범하는 독립기구로 카운티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지역사회 활동 경험과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원 마감은 오는 7월 26일이며 자세한 내용은 LA 카운티 메저 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에서 운영되어 온 CXU 갤러리가 플루톤으로 이전하며 Beyond the Surface라는 제목의 기념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31일까지 이번 전시회에서는 김경매, 박혜경, 김현선 등 서로 다른 예술 세계를 가진 10명의 작가가 참여해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선보입니다. CXU 갤러리는 앞으로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한국과 미술의 예술가들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뉴욕 총영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잇따르며 한인사회를 노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총영사관과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해외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영사관은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공식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과 금융기관, 총영사관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워싱턴 한인연합회는 올해 코러스 페스티벌을 개최하지 않고 연말 대형 콘서트 형식의 행사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장은 캐피털원 이벤트 센터와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알렉산드리아 캠퍼스 등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 가수 초청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연합회는 올해 회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으로 조만간 선거 공고를 내고 후보 등록 등 공식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60대 한인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컴벌랜드 카운티 셰리프국은 페이어빌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불법 슬롯머신 등을 확보했으며 박모 씨를 불법 도박장 개설과 운영, 슬롯머신 판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보석금을 2만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한국 롯데홈쇼핑이 LA 한국교육원과 LA 한국문화원의 첫 해외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고 가구와 기자재, 한국어 영문도서 3천여 권 등을 기증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LA에서 운영 중인 K-뷰티 라이프스타일 팝업 스토어와 연계 추진됐으며 교육, 문화 지원을 통해 K-컬처 확산에 나섭니다.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는 한인 청소년과 현지인들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더욱 가까이 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가 오는 7월 31일 윌셔 블루버드 템플에서 한인사회와 유대계 커뮤니티 간 협력과 교류를 위한 한인 유대 커뮤니티 문화 교류의 밤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샤밧 예배와 한 히브리어 합창 공연, 양측 대표의 특별 대담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치안과 공공안전 등 공동 관심사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LA 한인회는 이번 행사가 지역사회 연대와 협력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지만 사전 등록은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에서 열리는 BTS 더 시티 아리랑 뉴욕 행사의 공식 후원사로 나서며 맨하튼 지점을 팬 체험 공간으로 운영합니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지점을 방문한 위버스 스탬프 랠리 참가자들은 디지털 스탬프를 받을 수 있으며 포토존과 한정판 굿즈 증정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신규 계좌 개설 고객 대상 특별 프로모션과 아이패드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또 스탬프 랠리 참가자 1명당 1달러를 기부해 지역사회 개발과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애니메이션 만화 축제인 DC 오타콘 2026이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워싱턴 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한국만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한복진흥원이 참여해 한국 만화와 한복을 주제로 한 전시와 워크숍, 교육 세션을 선보이며 웹툰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 K-POP 그룹 AWU도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특히 한글서의 일러스트레이터 고홍석 작가는 한글의 예술성과 독창성을 담은 작품을 공개하며 한국 문화의 매력을 세계 팬들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월드옥타 애틀랜타 지회가 오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애틀랜타 지회 활성화 대회와 함께 글로벌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월드옥타 지회장과 경제인들이 참석해 스타트업 성공 사례와 투자 전략을 공유하고 실리콘밸리와 애틀랜타의 벤처 캐피탈 관계자들이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이번 서밋이 미 동부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와 차세대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LA항공문화원은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남가주 한인미술가협회와 공동으로 제57회 남가주 한인미술가협회 정기전을 개최합니다. 컨티넘 이어진 시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협회 소속 작가 76명이 참여해 회화와 설치미술, 3D 조형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시 개막식은 7월 30일 저녁 6시 LA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며 관람객들은 미주 한인 예술가들의 창의성과 독창성이 담긴 작품 세계를 8월 13일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 최대 한인 차세대 리더십 단체인 미주한인위원회가 안젤라 성미 킬로렌 신임 회장을 선임하고 공식 취임을 발표했습니다. 킬로렌 회장은 CJ E&M 미국 법인 CEO와 글로벌 비즈니스 총괄, USC 아시아 태평양 리더십 센터 부소장 등을 역임한 문화 콘텐츠 및 리더십 분야 전문가입니다. 킬로렌 회장은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미국 주류 사회에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차세대 한인 리더 양성과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다음 달 1일 문화원 극장에서 전통 창작 음악 집단 4인놀이의 콘서트 X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아쟁과 대금, 거문고, 해금 등 전통 국악기에 색소폰과 비트박스를 더해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을 통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영화 고질라 시리즈에서 지아 역을 맡아 사랑받은 배우 케일리 하트리, 교통사고로 18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메릴랜드주 프레더릭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새벽 3시쯤 히틀이 타고 있던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배수로 구조물과 충돌하면서 히틀이 사망했으며 과속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양인 출신 한국계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하틀은 작품 속에서 깊은 인상을 남기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리노이주 버논힐스에 거주하는 20대 한인 남성이 학교 총격과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버논힐스 경찰국은 버논힐스 고등학교와 윌로우크릭 교회 등을 언급한 위협성 게시물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강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해당 게시물을 직접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실제 공격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나 능력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광문철 회장이 이끄는 LA 한인상공회의소 제50대 회장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취임식에서는 곽 회장을 비롯해 리킴 수석 부회장, 조앤리, 제이스노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이 새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광문철 신임 회장은 LA 시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한인타운을 할리우드 같은 문화 관광지로 더욱 발전시키는 데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LA CD와 협력하여서 한인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거주 지역의 한인타운으로부터 문화관광 한인 도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인타운이 더 번영하고. 이날 행사에는 잔리와 헤더 시의원, 진 맥도넬 LA 경찰국장, 조성환 부총영사와 로버트한 LA 한인회장 등 주류와 한인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한미 관세 무역 포럼과 함께 오는 29일 미국의 임시 관세 종료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를 주제로 긴급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섹션 301, 232 관세와 무역 협상 동향,
관세 소송 및 환급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한국 기업의 실무 대응 전략과 실시간 질의 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줌으로 진행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 등록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뉴욕시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뉴욕 한인회관 6층 공간에 대한 재산세 면세 혜택을 1년 만에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한인회는 지난 1년 동안 납부한 재산세 일부를 크레딧 형태로 환급받게 됐으며 연간 약 11만 달러의 추가 세금 부담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명석 뉴욕 한인회장은 시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증빙자료 제출 끝에 면세 혜택을 되찾았다며 한인 사회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육부가 국제한국어교육재단과 함께 올해 미국 내 한글 학교에 한국어 교과서와 맞춤형 교재 등 총 18만 5천 권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개발된 재외동포 유아용 한국어 교재가 보급되며 전 세계 배포 물량 4만 3천 권 가운데 2만 1천 권이 미국 지역에 지원됩니다. 교육부는 내일 열리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에서 한국학교 수업 자료를 공개하고 현장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지원 계획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국계 은행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려는 전화 사기가 확산하면서 한인 사회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기범들은 발신번호 조작으로 실제 은행 대표 번호를 표시하거나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계좌, 신용카드 정보 등을 요구해 금융사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들은 고객에게 전화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은행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와 제주항공이 인터라인 협약을 체결하고 미주와 아시아를 잇는 연계 항공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승객들은 에어프레미아의 미주 노선과 제주항공의 국내선 및 아시아 40여 개 노선을 하나의 항공권으로 예약해 더욱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게 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앞으로도 다양한 항공사와의 인터라인 제휴를 확대해 글로벌 네트워크와 고객 편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한인은행들이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한미은행은 순이익 2,35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분기보다 실적이 개선됐고 PCB뱅크는 자산과 대출, 예금이 모두 증가하며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습니다. CBB뱅크는 뉴욕 플러싱 지점 개설과 대출 확대를 통해 성장 기반을 넓혔으며 오픈뱅크는 분기 현금 배당을 결정하며 주주 환원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각 은행들은 건전한 자산 관리와 수익성 강화, 고객 기반 확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비영리 단체 패밀리터치는 해켄색 대학병원과 함께 오는 8월 11일 뉴저지 리틀페리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웃사랑 건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행사에서는 건강 세미나를 포함해 혈압과 당뇨, 콜레스테롤 무료 검사와 대장암 스크리닝 키트 배부, 건강 상담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50세 이상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과 폐렴 백신 접종도 실시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예방의학 실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0대 한인 남성이 FBI 요원을 사칭해 한 슈퍼마켓에서 보안 점검을 시도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모 씨가 지난 4월 22일 필라델피아의 한 슈퍼마켓에서 자신을 FBI 요원이라며 보안 점검을 하려 했으며 당시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탄약 13발이 장전된 권총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네이도가 판매한 소형 타워형 히터 약 25만 5천 대가 내부팬 블레이드 결함으로 화재 위험이 제기돼 리콜됩니다. 지금까지 과열 신고 32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건은 화재로 이어졌고 1명은 연기 흡입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업체는 해당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환불을 받을 것을 공고했으며 리콜 전용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